하겠습니다. 안정환 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책 준비하셨습니까? 자, 이번엔 일을 잘 맡긴다는 것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이 일을 잘 맡긴다는 거. 예. 리더십에 관한 책 같기도 하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자, 이 책의 저자는 일을 맡길 직원이 없는 게 아니라 일을 맡기지 못하는 리더가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혼자만의 힘으로 리더의 능력을 인정받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이제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부하 직원에게 일을 맡기고 그 업무가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리더들이 일을 맡기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는 일을 맡기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책은 부하 직원에게 제대로 맡기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 되겠습니다. 자, 리더를 위한 책이다라고 봐야 되나요? 뭐 리더가 아니신 분들이 이 책 필요 없을까요? 자, 저희가 생각하기에 우선적으로 회사에서 리더가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어떤 조직에서든 리더를 맡아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도 리더고요, 교회나 일본 사모임에도 얼마든지 리더를 맡을 수 있죠. 그리고 조직에서 일을 맡기는 원리도 회사와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을 맡길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수리를 한다든가 서비스를 받는다든가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일을 맡기는 원리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 인간의 직업은 창업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술이 기계에게 일을 맡기는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원리는 적용될 것이며,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책 속으로 들어가세요.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자, 책 속에서 문제가 되는 리더의 유형 4가지를 나누어 소개를 해줍니다. 가장 먼저 언급하는 유형은 자신이 맡은 실무에만 집중한 플레이어형 리더입니다. 이들은 실무에 능숙할지는 모르나 일개 실무 담당자로서 업무에 몰두하며 리더로서 조직을 이끌거나 관리하지 못하고 팀원들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리더가 실무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다른 조직과의 업무 분할이나 조정을 소홀히 하게 되고 그 결과 부하 직원들까지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죠. 반면에 사소한 일에도 조바심을 내는 소심 걱정형 리더는 시시때때로 보고를 요구하고 사소한 일을 크게 부풀려 일을 지시하면서 불필요한 업무를 만들어내서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에 걸림돌이 됩니다. 이외에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안을 준비하지 못하는 속수무책형 리더도 있고요. 자기 일에만 매몰되어 조직원들을 방치하는 방임형 리더 등의 일을 맡기지 못하는 리더들이 만들어내는 문제와 리더들이 일을 맡길 때 쉽게 저지르는 실수까지 꼼꼼히 정리해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일을 잘 맡기는 리더가 되는 법을 알려주죠. 그래요. 자, 리더 힘듭니다. 예. 혼자 있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사소한 것까지 다 지시해서도 안 되고 방임도 안 되고요. 예. 적절한 또 균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인간 대 인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좀 그 능력을 위주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뭐 많은 이론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어떻게 해야 일을 잘 맡기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 일을 맡길 때 3가지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로 100% 결과를 바라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일을 통해 원하는 범위와 결과값을 정확히 설명해줘야 한다. 세 번째, 명확한 책임과 권한을 알려주어야만 한다. 이 3가지입니다. 네. 그래요. 자, 100%의 결과를 바라지 말라. 뭐 어느 정도를 바라야 된다는 겁니까? 자, 일을 맡길 때 첫 번째, 우선 업무를 줄 때 결과를 100% 바라서는 안 된다는 점인데요. 일단 처음에 일을 맡기는 사람에게 60에서 70% 정도의 결과값을 기대하고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하는 이유는 우선 누구나 처음에 일을 할 때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지만 이 일을 시키는 리더 역시 일을 훈련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많은 리더들이 이 부분을 답답해서 혼자서 일을 하다가 결국 업무 과잉으로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하는 업무를 잘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만 부하 직원 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일의 범위와 결과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 그걸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요? 일을 맡길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해와. 라고 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 범위와 결과값이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 일을 하는 직원은 과잉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책 속에 유튜브를 조사해 와라 라고 지시를 할 때 회사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해오라고 하면 언제까지 어디까지 조사를 해야 하는지 애매합니다. 10년 이내로 해야 할지 해외 유튜버까지 다 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 다른 유튜브까지 조사를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근데 만약 회사에서
이번에 책 속의 유튜브를 홍보의 일환으로 제작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최근 5년 이내 구독자 1만 명 이상의 국내 유튜브를 조사한다는 식으로 정리가 되면 일이 확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요. 자, 또 명확한 책임과 권한을 주어한다. 예. 이것도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때때로 바뀌잖아요, 계속. 일을 맡기다 보면 리더 혼자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 부분 일을 맡기면서 그 일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분산해 주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업무가 중첩이 되거나 권한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통 정리를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일을 맡은 직원들끼리 싸우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불필요한 갈등이 증폭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자, 하지만 또 이제 직원의 역량에 따라서도 이 부분 수용의 어떤 그 범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또 어떻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앞에 나온 얘기가 재밌어요. 대부분의 리더가 실수를 하는 것이 의욕만 높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많은 일을 맡기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의욕과 능력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가 의지와 능력이 모두 낮은 초심자, 두 번째 의지는 있지만 능력은 없는 의욕적 초심자, 세 번째 능력은 있지만 의지가 없는 중급자, 네 번째 능력과 의지가 높은 상급자로 나눠 설명을 해줍니다. 네. 그렇다면 의지도 능력도 모두 낮은 초심자, 뭐 어떻게 일을 맡겨야 하는 겁니까? 자, 이런 경우 마치 어린아이에게 알려주듯이요. 모든 일을 세세하게 설명해주고 모든 상황을 즉시 보고해서 바로바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지시형으로 일을 하라고 지도합니다. 네. 이 경우 의지도 능력도 모두 낮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업무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숟가락을 쥐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의지는 있어요. 예, 그런데 능력은 없어요. 예. 이런 그 의욕적이 있지만 초심자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이 경우가 제일 위험하죠. 자, 이 경우 부하에게 의견을 구하되 결정을 리더가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의욕이 있다는 것은 말이죠. 일단 일을 알던 모르던 진행하는 추진력이 있습니다. 대신에 일의 방향을 잘못 결정하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중급자 이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상사 유형도 이제 갈라지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고 또 일을 어느 정도 맡기는 민주적이나 이런 부분인데 예, 그쵸. 부지런하냐 이제 게으르냐 이제 이야기할 때 그렇죠. 부지런하고 게으르고 똑똑하고 뭐 무능하고 이런 데가 최악의 경우가 능력 없으면서 부지런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칫하면 그런 경우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예. 자, 세 번째입니다. 능력은 있지만 의지는 없어요. 이게 네. 사실 상사론 최고 좋은 능력이거든요. 근데 또 부하 직원인 경우도 다르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중급자의 경우 능력은 있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자원과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지원형으로 지시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 경우 부하 직원에게 명확한 범위와 권한,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일을 진행할 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자꾸 시켜줘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자,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어요. 예, 이건 그냥 뭐 너 알아서 해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 경우 위임형으로 일을 시켜야 돼요. 그냥 맡기는 거죠. 그리고 상사가 일의 진행 상황만 보고받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의 경우 차세대 리더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을 같이 상의하는 파트너로 성장하는 것을 중점을 둬야 된다고 합니다. 네. 부하 직원의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으면요. 정말 천군만마 같은데 예, 이런 분들이 또 이제 리더가 이제 되겠고요.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 것이고. 하지만 또 이제 상위 직급으로 올라가서는 좀 약간 부지런함의 감도를 또 조절해야 되겠죠. 다 이제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어떤 그 자리에 따라서 적절한 그 여러 가지 또 조정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아무튼 맞습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또 사회생활할 때 필요한 그런 팁들, 좋은 정보가 또 있지 않았나 싶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주한 대표였습니다.